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9월 9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코인 알아도 궁금하고 몰라도 궁금하시죠? 하룻밤 사이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부자가 탄생하지만 같은 시간에 피눈물을 흘리는 투자자들도 한 트럭인 게 냉혹한 코인 시장의 현실입니다. 위도 아래도 없는 예의도 없는 코인 시장의 등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코인 고수, 코인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암호화폐 토크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제 코인 시장의 가장 큰 화제는 뭡니까? 네. 뭐 이번 주는 뭐 다 아시겠지만 네. 그 중남미의 작은 나라에서 네. 비트코인을 정식 화폐로 인정하면서 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다가 네. 정작 그날 당일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한 18% 가까이 떨어졌다는 제가 뉴스를 봤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네. 10% 정도 올랐다가 10% 정도 떨어졌고요. 예. 아마 지금 대부분 코인 그 쓰시는 앱 시세 보시면 아시겠는데 한 달, 그러니까 8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가격이 같습니다. 아직 9월 초잖아요. 네. 이제 중순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가격 변동성이 그렇게 많다고 했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 크게, 제자리로 달라지지 왔네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일부 카톡방에서는 나 죽었네 어떡하냐 코인 엄청 떨어지네 이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변동성은 컸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결과적으로는 같았다. 네네네. 제자리에 왔다. 뭐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최근 뭐 비트코인 가격 동향까지 그냥 잠시 알아보고요. 네. 이제 오늘 뭐 코인 시장의 세 가지 키워드 준비해 오셨을 텐데요. 네. 어떤 걸 준비해 오셨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슈인데 아무래도 9월은 가장 큰 이슈가 있죠. 국내에서 특근법 발효가 있어서 네. 이걸 중심으로 좀 키워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4대 거래소만 생존. 두 번째 키워드는 잡코인의 운명은.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비데이가 끝이 아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봤고요. 예. 자, 이 세 가지 포인트 이슈를 가지고 우리 이소 부사장님과 함께 한번 코인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4대 거래소만 생존. 예. 뭐 네. 대충 제목을 보면 약간 어떤 다 얘기인지 아실 이제 거예요. 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뉴스도 너무 많이 나왔고 저희도 되게 많이 다뤘던 주제라서 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9월부터는 예.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이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네. 네 곳의 코인 거래소에서만 코인을 사고 파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그런 키워드고요. 네. 짧게 이걸 요약을 한 건데 네. 먼저 이 네 곳의 거래소 같은 경우는 모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어제자로 모두 받았고요. 예, 다 받았어요. 네, 각자 은행들이랑 얘기가 다 됐고요. 각자 이게 조합이 있죠. 네, 조합이 어떻게 있습니다. 조합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 네. 지금 계좌를 제공하고 있고요.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을 쓰고 있습니다. 네, 코빗은 신한은행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 곳의 시중 은행이 코인 거래소에 계좌를 직접 제공하고 있고 예. 그 우리 코인 투자자는 이 은행을 통해서 계좌를 발급받아서 예. 그 계좌를 통해서만 코인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원화를 기반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예. 제가 이거 몇 주째 계속 말씀을 드려서 뭐 법의 의미와 해석은 일단 넘어간다면 예. 이 특근법에 따라서 사업자가 신고를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코인 사업자를 앞으로 정부가 다 일일이 허락을 하고 운영을 허가하겠다는 의미고요. 예. 크게 두 가지 허들이 있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그리고 실명계좌 발급 이 두 가지가 네. 충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내에서 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가 한 60여 곳 정도 돼요. 이 중에 ISMS를 따고 실명계좌를 못 받은 곳이 한 20여 곳 정도 됩니다. 오늘 이 20여 곳이 또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예. 피켓 들고 또 시위를 네. 하실 계획이더라고요. 지금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실명 계좌까지 받은 데는 4개. 그렇죠. 실명 확인까지 받은 곳은 4개뿐이고요. 그러니까 ISMS 인증 요건을 채우고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하면 25일부터는 코인 간 거래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으란 얘기예요. 코인 간 거래가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요. 네. 수수료도 많이 들고요. 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보내면 막 30분 1시간 걸려서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거의 거래를 안 하거나 소규모 거래만 해요. 그러니까 일단 24일까지 신고를 돼서 25일부터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서류 절차를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24일 전에 뭔가 결론이 나야 되네요. 그러면. 근데 이게 또 제약이 있는 게 이거를 받는 곳이 지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라는 곳인데 네.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 코인 거래소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됩니다. 미리 예, 해야 되는군요. 그런 또. 전제를 깔았어요. 예. 그러니까 17일이면 지금 일주일 남았거든요. 음. 일주일 안에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거래소들이 예. 상당 부분의 거래소들이 여기 속해 있을 텐데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되고 음. 결과적으로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다. 그러니까 폐업까지 남은 시간이 일주일이다. 폐업 그럼 너무 심하다고 자꾸 저한테 그쵸. 항의가 예. 들어. 왜냐하면 이 코인 방금 말씀하신 코인 간 거래는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코인 간 거래가 뭐냐? 또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이거를 예. 짧게 제가 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0,000원을 넣고 예. 이걸로 10,000원짜리 코인을 사면 되는 거예요. 네. 10,000원을 넣으면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코인 거래소가 운영하는 네. 계좌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냥 그 코인 거래소에서 주는 가짜 계좌로 그냥 돈을 넣었어요. 가상 계좌 같은 거. 가상 계좌 만들어 줬어요. 예. 벌칙 계좌라고 하는데 예. 그게 안 됩니다. 개인 인증을 하는 계좌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은행, 뭐 우리 국민은행 각각 계좌번호가 있잖아요. 예. 그런 정식 계좌번호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없이 코인을 살려면 제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이쪽 거래소에 별도로 계정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 우리 지금 마진 거래하는 거 보면 해외 코인 거래소에 돈을 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사실 목돈을 하진 않아요. 날릴 수도 있고 우리가 원화로 입금하면 사실은 돈 확인하는 데까지 몇 분도 안 걸립니다.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근데 코인 간 거래는 내가 코인이 입금되는 거를 확인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이 서비스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업체들도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소액만 하거나 예. 아니면 거의 안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특히 안 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건 문을 닫으라는 얘기로 일단 보고 있고요. 사실상 문을 닫는다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표현을 사실상 하는군요. 그러니까. 문을 예. 닫아야 되는 가능성이 예. 크고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이 60여 곳 중에서 몇몇 곳들은 투자를 좀 많이 받은 곳도 있고 그동안 운영비를 쌓은 곳도 있어서 네. 계좌가 열릴 때까지 우린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계정 휴업 상태라도 어떻게든 이어가겠다.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당분간 시간을 좀 끌고 네.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가 일단 대다수의 그런 반응인 데도 것 같고요. 그래도 또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뭐 그 실명 계좌 인증 받을 수 있는 데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약간 물밑에서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네 군데만 정해버리면 사실상 시장에 독과점 이슈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지방은행 중에 전북은행과 네. 부산은행 이 두 군데가 사실은 3년 동안 계속 열심히 이쪽 시장을 공부했던 은행들인데 네. 지방은행들이 그래도 좀 괜찮은 거래소들이랑 하나씩 잡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일주일이면 되게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한 전북은행이나 부산은행이 접촉하는 곳들은 뭐 국회 토론회도 여러 번 나가고 그나마 좀 깨끗하게 운영을 했던 곳들이기 때문에 예. 내가 쓰는 코인 거래소가 가격이 뭐 몇백 개가 올라 몇십 배가 떨어져.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도 많고 뭔가 이상해 깨름칙해.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사실은 이런 상황이 3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그 업비트 빗썸 코인한 코빈만 실명 계좌를 받은 지 벌써 3년이 됐고 네. 그동안 우회로 입출금을 받았는데 금융당국이 이제는 이거를 전면 차단하고 있고요. 사실상 1거래소 1은행 서로 매칭을 해서 이 매칭하는 이 1거래소 1은행 이렇게만 영업을 하라라고 은행이 사실상 정부가 지정해 준 거나 다름이 없고요. 예. 이런 보릿고개가 얼마나 이어갈지 모르겠는데 하나 예언을 하자면 예언까지. 네,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곳들 중에 기존 금융사가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업비트는 예외일 거예요. 왜 왜냐면 그렇죠?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뭐 80% 가까운 거래가 굳이 남의 업비트로 돈을 된다고 그러죠. 투자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나머지 조그만 거래소, 중소 거래소들은 중소 M&A가 거래소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금융사가 그렇죠. 합병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는 우리 이수호 부사장님의 예언. 증권사가 직접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예. 거래소를 인수하느냐? 이 거래소들이 분명 어쨌든 IT 업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만든 곳이고 예. 그 코인을 발행하고 개발하는 역량 있는 이 업체들을 찾아내는 역량이 있잖아요. 오래 이 업을 종사했기 때문에 약간의 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나 금융사가 일정 부분의 리스크를 떠안고 또 이런 금융사 밑에 만약에 은행이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다 리스크를 안을 테니 계좌도 쉽게 받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질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금융사가 분명히 거래소를 사고 파는 경우가 당분간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첫 번째 키워드 4대 거래소만 생존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사실 요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잡코인의 운명은
이것도 궁금한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어지는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첫 음. 번째 키워드랑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산 코인이 잡코인인지는 사실은 투자자 개인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시세 차익을 해서 사는 건지 중장기적으로 어떤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보고 사는 건지 사실 본인은 알고 있을 건데 예.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아닌 곳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 투자자가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이런 분 제가 찾아봤더니 예. 많게는 100만 명 가량 예. 되는 것 같아요. 상당한 굉장히 규모예요. 많아요. 100만 예. 명이면. 예. 굉장히 많은 규모고요. 음. 물론 이 100만 명이 전부 다 잡코인만 사는 게 아니라 음. 업비트, 빗썸에서 메이저 코인을 사면서 약간 복수로 중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분명 잡코인 마이너 거래소일수록 갑자기 가격이 튈 겁니다. 다음 한 주간 벌어질 일인데요. 네. 매 시간마다 가격이 오르니까 쉽게 팔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언제 파나 네. 매도 타이밍을 못 잡을 텐데 이건 사실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 본인이 갖고 나올 수 있는 돈이 아닐 공산이 크고요. 그 이유는 과거와는 확실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정보가 달라졌습니다. 3년 전, 4년 전에 우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네. 거래소 폐쇄 얘기하시고 금감원장이나 정부에서도 계속 코인 거래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셨던 거랑 좀 다른 네. 게 정부가 3년 동안 굉장히 네.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좀 규제를 하려고 하나 보죠. 그러면. 네, 그래서 거래소 규제를 지금 투트랙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4대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는 우회적으로 입출금을 중개해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못하게 됐는데 음. 이거를 직접 금융위가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실명 계좌가 아닌데도 코인 투자자의 돈을 받아? 네. 그런데도 출금을 허용해줘? 이걸 지금 다 찾아내서 그걸 다 차단하고 찾아낼 있어요.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금융위원회가 이쪽에 지금 별도 인력을 만들었는데요. 음. 최근에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안에 네. 가상자산 검사과가 신설이 됐어요. 네. 여기는 오로지 코인 거래하는 업체들만 찾아내는 곳인데 여기 업계 정보가 빠삭한 실무 인력을 9명이나 배치했다고 합니다. 사실 유튜브나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만 뒤져도 이런 그 마이너 거래소들, 네. 이른바 다단계 거래소라고 하는데 그 다단계 업체들의 코인을 이제 물량을 확 네. 받아다가 이제 이거를 파는 거고 요거를 또 다른 투자자에게 중개하거나 사면 포인트를 더 주고 뭐 다단계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찾아낼 정도로 정부가 역량을 쌓았어요. 네. 아니 우리 기자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은 별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한다 이런 게 좀 중론이잖아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거 같아요. 이런 걸 다 찾아낼 정도면. 네, 이쪽은 예. 달라요. 지금 예. 금융위가 확실히 가상자산만큼은 우리가 완벽하게 잡고 가겠다는 의지가 남다르고요. 최근에 이미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3,500여 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집금 계좌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9곳 정도의 위장 계좌를 발견했다고 해요. 좀 성과도 있군요. 그러니까. 예. 이걸 일일이 다 찾기도 쉽지 않은데 사실은 어제 뉴스인데 어제 경찰도 전담팀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분명 코인 가격을 몇 배를 띄우고 마지막에 폭탄 넘기기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예. 경찰이 미리 움직이는 거고요. 투자자들도 많이 주의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네.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예.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시기고요. 예. 이 코인에 관련된 모든 관계 부처가 지금 다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공두도 굉장히 빠릅니다. 정보도 많이 모아놨고요. 즉 내가 산 코인 가격이 몇 프로나 오르고 떨어지고는 현 시점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코인을 심지어 상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ISMS나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니까 남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하고 떠나겠다라는 건데 마지막까지 한탕을 하겠다라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되도록 기존 보유 코인 특히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예. 그런 코인은 매도하고 당장 현금화하거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전송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이미 늦었을 수도 있고요. 예. 특히 당장 서버 잠금 등을 이유로 매도가 안 되거나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는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저희도 사실 몇 주 전부터 계속 경고를 드렸잖아요. 네. 김치코인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탈출로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투자자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우울한 소식이었는데 세 번째 비데이가 끝이 아니다. 이건 약간 좀 재밌는 얘기죠. 예. 네, 이걸 비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 비트코인 데이의 준말인 것 같은데 네.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공시화폐로 채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일대 혼란을 네. 겪었어요. 예. 제가 외신 사진 보니까 엘살바도르 상점에서 비트코인을 뭐 받는다는 저런 뭐 저기 로고를 붙여놓은 데도 있고요. 또 엘살바도르에서 거꾸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 본다면서
저기 시위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막 비트코인 반대 시위. 네. 아주 뭐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라는 곳에서. 이게 네. 정부가 아예 그 일종의 전자지갑을 만들어서 네. 각 이제 모바일 서비스에 뿌려주고 비트코인의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물론 이런 전자지갑은 신분증 번호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막 QR이랑 비슷한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시스템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치보를 등록을 하면 네.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 지갑 지갑을 이름이 만들면 치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예. $30 상당의 비트코인을 정부가 직접 주고 있기도 공짜로 하고요. 돈도 주네요. 예. 재난지원금을 비트코인으로 주는 예. 경우인데 예. 사실 엘살바도르가 국가잖아요. 음. 이 정부가 직접 공시화폐로 채택을 한다고 하니까 음. 이 날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9월 7일인데 예. 이걸 이제 비데이라고 불렀어요. 비데이, 비트코인 예. 데이. 예. 그래서 9월 첫 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4천만 원, 5천만 원 왔다 갔다 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6천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와 비데이다 하면서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도지데이라고 한번 네, 그랬죠. 그 예. 뭐 물론 이제 일론 네. 머스크 CEO가 정한 건 아니고 네. 트위터에 이제 그 도지를 상징하는 강아지 사진을 네. 띄우면서 그날을 도지데이라고 이제 네티즌들이 부르면서 음. 시작이 됐는데 비데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한술 더 떠서 그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음.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에 올렸어요. 예. 정부가 비트코인 200개를 샀고 음. 앞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거다. 네. 일종의 대통령이 나서서 네. 가자를 외친 네. 건데 부켈레라는 분은 되게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81년생이에요. 40살. 나이 뭐 39인가? 40 이 정도 되니까 젊은 대통령이고. 네. 예. 그래서 이쪽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예. 그 젊은 정치인들이 확실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MZ 세대들이 그 자산 유동화 시대에 비트코인이나 코인을 많이 사고 파니까. 근데 사실 엘살바도르가 그렇게 전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느냐? 그걸 보면 사실 내수 경제가 무너진 중남미의 빈국 중 하나고 네. 특히 엘살바도르는 GDP의 20%가 송금에서 나온대요. 네. 해외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송금하는 게 이제 그렇죠. 국가 이제 부과되는 거죠. 네. 그 1인당 GDP 찾아보니까 한 4,000불이 안 돼요. 3,798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8분의 1 정도밖에 네.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상당히 빈곤한 나라인데 또 송금으로 이제 네. 먹고 사니까 아무래도 뭐 송금할 때 비트코인 송금하면 수수료 없앨 수 있다. 뭐 이런 걸 좀 내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비데이 끝으로 이제 재료가 소멸됐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떨어진다고 막 네. 난리가 났는데 사실 뭐 제가 시작할 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이런 자잘한 이슈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게 이게 큰 그 자극적인 뉴스가 아니어서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디지털 자산 시대에는 지금이 시작점입니다. 그런 지표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엿보이고 있고요. 네, 어떤 것들이 좀 간단하게 있죠? 몇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NFT 있잖아요. 네, 대체 불가능 토큰.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자산을 유동화하고 이거를 코인으로 만들어서 자산을 사고 파는 일종의 서비스 형태인데 네. 전 세계 1위 NFT 플랫폼이 오픈시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사고 파는 트레이더 수가 50만 명에 달한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식을 사고 팔고 이거를 중개하는 이쪽 종사자분들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라는 건데요. 현재 총 거래액이 55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거 한화로 한 사람은 6조 원이나 돼요. 6조 원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전체 우리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규모로 불어났다는 저희가 거고요. NFT라고 얘기를 들은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사이 이렇게 커진 거니까 네. 상당히 성장세가 빠른 거예요. 불과 한두 달 전에 저희가 카카오에서 NFT로 뭐 배우 하정우 작가의 그림이 네. 팔렸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간단한 재미 요소 정도에 그쳤던 게 아니라 지금은 디지털 자산의 대중적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네. 특히 우리는 카톡 때문에 더 NFT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분명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건 맞고요. 네. 각국 정부가 그렇다면 이거를 외면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게 디지털 화폐 CBDC라고 네. 부르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네. CBDC. 우리가 네. 직접 그 사고 파는 원화나 달러나 엔화가 모바일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실험 준비가 한창이고 네. 중국, 미국, 영국, 유럽 중앙은행도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인도도 CBDC 인도까지요? 실험을 착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 시장은 지금이 시작점입니다. 단 어떤 코인 가격이 오를 건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건 예측하기 어렵지만 네. 비데이 같은 자잘한 이슈에 흔들릴 필요는 절대 없다고 보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코인을 부정적으로 봤던 그 여의도 안에 다양한 그 정부 산하 네. 또는 협회 산하의 분석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네, 곳이 이건 있습니다. 협회 산하에 있는 거잖아요. 금투협회. 금투협 산하에 있는 네. 건데 계속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다가 8월 들어서 음. 굉장히 흥미로운 리포트를 봤어요. 네. 이게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의 성격이 지배적인 자산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코인은. 그런데 앞으로 코인은 안전 자산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분명 암호화폐는 위험하다라고 여의도에서도 봤는데 예. 안전자산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리포트가 네. 나온 거예요. 약간 디지털금 이런 얘기 그쵸. 그런 컨셉인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보수적인 금융가에서도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음. 그러니까 향후 글로벌 이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성장할지 여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이더리움이라는 1등 생태계에 굉장히 많은 인재들과 자금이 모이고 있고 네. 국내에서도 주요 대기업들이 다 이쪽 시장에 발을 걸치고 네. 있고 NFT 시장도 정말 요즘 화랑이고 정부도 CBDC를 발행하고 있고 어느 쪽에서 서질지는 모르지만 디지털 자산은 시작점이니까 꼼꼼히 스터디를 해야 한다. 네. 비데이 같은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포인트 비데이가 끝이 아니다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수호 부사장께서 말씀하신 걸 기본으로 가지고 한번 한 줄 평으로 이 세 가지 이슈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 24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 즉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는 4대 거래소에 국한됩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가상화폐인 잡코인의 운명이 풍전등화입니다. 인증을 받지 못한 소규모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피했다가 추후에 다시 투자 기회를 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에는 이것 외에도 다양한 이슈가 많습니다. 분석하고 연구해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투자 기회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9월 9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수호 부사장님 오늘 어떠셨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로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 주변에 어떻게 알고 사셨는지 이렇게 그 이상한 코인들 사고 파시는 분들 많아요. 네. 특히 주부분들도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 뉴스를 좀 꼼꼼히 찾아보셔야 되는 게 내가 산 코인이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사실 친구분이나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면 딱 답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단계 코인들 정말 많거든요. 지금 강남 역삼역 카페 가면 네. 어디 앉아도 그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조선일보 유튜브도 열심히 봐주시고 예. 공부하셔야 돈 법니다. 예. 그냥 옆 사람이 말해줘서 돈 버는 거 결코 없습니다. 예.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조심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와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